행복해지자고 마음을 100번 다잡아도 그때뿐이었던 적 있으시죠? 그러면서 내가 의지가 약한가? 자책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30년간 행복만 연구한 심리학자들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행복은 의지로 켜는 게 아니라고요. 에어컨을 아무리 세게 틀어도 겨울 추위는 가시지 않죠. 추위를 없애는 건 끄는 일이 아니라 켜는 일, 난방이니까요. 행복도 똑같습니다. 불행을 없앤다고 행복이 따라오는 게 아니라 행복은 따로 켜야 하는 다른 스위치예요. 그리고 그 스위치는 독한 결심이 아니라 뇌가 반응하는 아주 작은 것들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그 스위치가 정확히 어디 있는지, 왜 당신 잘못이 아니었는지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행복에 대해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죠? 행복은 마음먹기 나름이다. 어쩌면 가장 오래된 위로이자 동시에 가장 오래된 압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마다 힘든 일이 지나갈 때마다 마음을 다잡습니다. 오늘부터는 긍정적으로 살아야지. 작은 일에도 감사해야지. 그런데 그 다짐이 며칠을 못 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한 번 자책하죠. 역시 나는 의지가 약한가 봐 하고요. 그런데 30년 넘게 행복만 연구해온 심리학자들은 여기서 우리의 멱살을 잡고 정반대 방향으로 끌고 갑니다. 행복은 의지로 켜는 게 아니라고요. 아무리 독하게 마음을 먹어도 행복이라는 버튼은 그렇게 눌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여기서부터가 이 영상의 진짜 시작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여름에 에어컨을 아무리 세게 틀어도 그걸로 겨울 추위가 사라지진 않죠. 에어컨은 더위를 끄는 기계지 추위를 없애는 기계가 아니니까요. 추위를 없애려면 전혀 다른 스위치를 켜야 합니다. 바로 난방이죠. 더위를 끄는 일과 추위를 없애는 일은 같은 리모컨에 달려 있어도 완전히 다른 작동입니다. 행복도 정확히 이렇습니다. 우리는 흔히 행복을 불행이 없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줄이고 걱정을 없애고 짜증나는 일들을 하나씩 치우면 그 빈자리에 행복이 저절로 들어찰 거라고 믿죠. 그런데 그게 우리가 평생 속아온 가장 큰 착각입니다. 불행을 0으로 만든다고 해서 그 자리가 자동으로 행복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불행을 끄는 건 에어컨이고 행복을 켜는 건 난방입니다. 둘은 아예 다른 스위치예요. 그러니까 행복의 핵심은 나쁜 게 없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게 있느냐입니다. 행복을 평생 들여다본 학자들은 행복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행복은 불행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즐거움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고요. 걱정거리가 한 톨도 없어도 즐거움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고 반대로 걱정을 안고 살아도 작은 즐거움들을 자주 느끼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추위가 가셨다고 따뜻한 게 아니라 난방을 켜야 따뜻해지는 것처럼요. 그럼 왜 우리 뇌는 마음먹은 대로 행복을 안 켜줄까요? 이유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우리 뇌는 애초에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려고 설계 된 게 아니거든요. 뇌가 받은 단 하나의 임무는 우리를 어떻게든 살아남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뇌는 행복하라고 감정을 켜는 게 아니라 생존에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감정을 켭니다. 위험할 땐 불안해, 다칠 것 같을 땐 두려움을 켜죠. 행복은 그 목록에서 늘 뒷전입니다. 그러니 행복 버튼을 의지로 눌러도 잘 안 켜지는 건 당신 뇌가 고장나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생존 본능에 충실한 멀쩡한 뇌라면 다들 똑같이 그렇게 반응합니다. 그러니 마음을 100번 다잡아도 그때뿐이었던 건 당신 의지가 유독 약해서가 아니라 애초에 의지로 켜는 스위치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스위치를 붙잡고 끙끙댔던 것뿐이에요. 여기까지만 들어도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셨을 겁니다. 내 탓이 아니었구나 하고요. 그런데 그렇다면 진짜 질문이 남죠? 의지가 아니라면 그 진짜 행복 스위치는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30년 연구가 마침내 찾아낸 그 답은 의외로 너무 작아서
우리 모두가 그냥 지나쳐온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그 작은 스위치라는 게 대체 뭘까요? 여기서 우리 대부분은 비슷한 그림을 떠올립니다. 시험 합격, 승진, 내 이름으로 된 집, 인생을 한 방에 바꿔줄 그 큰 순간이 오면 그때 비로소 행복이 켜질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 한 방을 기다리며 오늘을 버팁니다. 지금은 좀 불행해도 괜찮아. 그날만 오면 되니까. 그런데 이상하죠? 그렇게 바라던 일이 막상 이뤄진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 벅찬 기분이 생각보다 너무 빨리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합격 발표 날의 짜릿함도 첫 출근의 설렘도 길어야 몇 주예요. 그러고 나면 어느새 또 그게 당연해지고 우리는 다시 다음 한 방을 찾아 두리번거립니다. 큰 기쁨일수록 우리 뇌는 더 빨리 익숙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30년간 행복만 들여다본 심리학자들이 내린 결론은 우리 직관과 정반대였습니다.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라는 거예요. 평생에 한 번 오는 어마어마한 기쁨보다 작지만 자주 찾아오는 소소한 즐거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 결국 더 행복하다는 겁니다. 행복은 통장에 목돈으로 쌓이는 게 아니라 매일 들어오는 잔돈으로 채워지는 쪽에 가깝다는 거죠. 이걸 저는 행복 압정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침에 마시는 좋아하는 커피 한 잔, 출근길에 잠깐 쬐는 5분의 햇빛, 무심코 흘러나온 좋아하는 노래 한 곡. 하나하나는 정말 사소하죠. 그런데 내 하루 동선 곳곳에 이런 작은 압정을 여러 개 박아두는 사람은 그 길을 지날 때마다 콕콕 행복에 닿습니다. 큰 한 방을 기다리는 사람보다 이 사람이 훨씬 또 자주 행복해요. 그런데 여기서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게 일상에서 즐거움을 잘 느끼는 건 결국 성격 좋고 밝은 사람들 얘기 아니냐고요.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외향적인 사람이 평균적으로 더 자주 행복하다는 건 수백, 수천 편의 연구에서 거듭 확인된 꽤 단단한 결과거든요. 외향성 하나만으로 사람들 사이 행복 차이의 약 29%가 설명될 정도니까요. 그럼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렇다면 내향적인 사람은, 조용한 걸 좋아하는 나 같은 사람은 그냥 덜 행복하게 태어난 걸까요? 여기서 오해를 딱 풀고 가야 합니다. 외향이 행복에 유리한 건 맞지만 그건 숟가락과 젓가락 같은 거예요. 국을 뜰 땐 숟가락이 낫고 면을 집을 땐 젓가락이 낫죠. 누가 더 잘난 게 아니라 그냥 쓰임이 다른 겁니다. 외향이 행복의 정답이고 내향은 불량품인 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재밌는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내향적인 사람일수록 막상 누군가와 함께 시간을 보낼 때 느끼는 즐거움의 증가폭이 더 크다는 거예요. 평소엔 혼자가 편하니까 그 효과를 잘 모르고 있을 뿐이지, 막상 연결되는 순간의 행복은 오히려 더 진하게 차오른다는 거죠. 내향인은 행복을 못 느끼는 사람이 아니라 다만 자기만의 방식으로 더 깊게 느끼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신이 외향적이지 않아서 불행한 게 아닙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텐션이 높지 않아서, 모임에서 먼저 말을 못 걸어서, 그래서 나는 행복에 불리한 사람이라고 자책하셨다면 그런 스트레스는 이제 정말 느끼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당신에게 맞는 작은 압정을 당신 동선에 박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이 수많은 행복 압정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던 연구자들이 그 중에서 유독 눈에 띄게 큰 자국을 남기는 압정 하나를 발견합니다. 다른 것들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행복에 압도적인 영향을 주는 단 하나. 그런데 그게 너무 흔하고 가까이 있어서 정작 아무도 그걸 행복의 스위치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게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거창한 인맥도 없고 나는 사람 만나는 게 솔직히 피곤한데? 그럼 나는 애초에 글렀나? 잠깐만요. 그 자체 오늘로 끝내드리겠습니다. 심리학이 30년간 들여다본 끝에
행복을 떠받치는 기둥은 딱 3개로 좁혀집니다. 미국 로체스터대의 DC와 라이언이라는 두 심리학자가 정리한 건데요. 첫째는 자율성. 내가 내 마음대로 고를 수 있는 게 있다는 감각. 둘째는 유능감. 어제보다 오늘 내가 조금 나아졌다는 느낌. 셋째는 연결감.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어딘가 있다는 감각. 이 3개가 켜질 때 뇌는 행복을 켭니다. 이게 그냥 기분 문제 같으세요? 첫 번째 기둥인 자율성 하나만 봐도 사람의 몸이 달라집니다. 1976년 랭어와 로딘이라는 연구자가 한 양로원에서 실험을 했어요. 한 그룹의 노인들에게 아주 사소한 걸 돌려줬습니다. 방에 둘 화분을 직접 고르고 가구를 어떻게 놓을지 스스로 정하게 한 거죠. 별것 아닌 것 같죠? 그런데 그 작은 내가 정한다는 감각을 가진 그룹의 사망률이 그렇지 않은 그룹의 절반에 그쳤습니다. 화분을 직접 고르고 가구 자리를 정하게 한 것뿐인데 말이죠. 내 삶을 내가 정한다는 느낌은 기분을 넘어 수면까지 건드립니다. 그런데 진짜 반전은 3번째 기둥, 연결감에 있습니다. 연결감이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깊고 진한 우정, 둘도 없는 절친을 떠올리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행복에 가장 강력하게 작동하는 건 의외로 약한 연결이었어요. 절친이 아니라 스치듯 지나가는 사람과의 짧은 1초 말입니다. 2014년 샌드스트롬과 던이 카페에서 한 실험이 있어요. 한 그룹은 그냥 사무적으로 주문만 하고 커피를 받게 했고, 다른 그룹은 바리스타와 눈을 맞추고 가볍게 인사 한마디를 건네게 했죠. 딱 그 차이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짧게 인사를 나눈 사람들이 더 큰 소속감을, 더 또렷한 기분 좋음을 느끼고 카페를 나섰어요. 신기한 건 이런 약한 연결은 친한 사이보다 마음의 부담이 적다는 겁니다. 서운할 일도 챙겨야 할 의무도 없어서 가볍게 행복만 주고 가요. 그러니까요, 출근길 버스 기사님께 감사합니다. 밝게 한마디 건네는 그 1초. 자주 가는 편의점 직원분과 오늘 춥네요. 주고받는 그 한마디. 산책길에 마주친 이웃과 눈인사 한 번. 이 부담 없는 1초들이 차곡차곡 쌓여왔어 당신의 하루 행복을 좌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친구가 적다고, 사람 만나는 게 피곤한 내향형이라고 더는 자책하지 마세요. 당신에게 필요했던 건 더 넓은 인맥도, 더 깊은 관계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늘 스쳐 지나간 한 사람과 나눈 1초였을 뿐이에요. 당신은 고장난 게 아니에요. 스위치가 어디 있는지 아무도 안 알려줬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면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작은 걸로 행복이 켜진다면 모든 게 편해진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점점 더 편해지는데 오히려 폭포자요? 답을 찾으려고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손가락만 까딱하면 밥이 문 앞에 도착하고 버튼 하나로 지구 반대편 사람과도 연결되는 시대죠. 몸은 그 어느 때보다 편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은 자꾸만 헛헛해져요. 이게 그냥 저 혼자의 기분 탓인지 숫자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계 행복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매년 전 세계 나라들의 행복 수준을 줄 세우는 조사인데요. 여기서 핀란드는 8년 연속 1위입니다. 반면 한국은 어떨까요? 2024년에 52위였다가 2025년에는 58위로 오히려 더 내려갔습니다. 우리는 더 잘 살게 됐는데 행복 순위는 거꾸로 떨어진 거예요. 그럼 핀란드 사람들은 우리보다 돈이 훨씬 많아서 행복할까요? 그게 아니라는 게 핵심입니다. 차이를 만드는 건 지갑이 아니라 시선이었어요. 북유럽은 옆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일일이 평가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내 거, 내 인생은 내 거. 그렇게 서로를 가만히 놔두는 분위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옆을 곁눈질합니다. 쟤는 어느 동네 살고, 얼마 벌고, 애는 어디 보내고, 이렇게 끊임없이 남과 나를 저울에 올리는 비교야말로 행복을 가장 빠르게 갉아먹는 경험이거든요. 같은 즐거움도 남보다 못하다 싶은 순간 바로 빛이 발해버립니다. 여기서 잠깐 무거운 숫자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3.2명으로 OECD 평균인 약 10.7명의 2배가 넘습니다. 올해 1위 자리를 지켜왔고요. 제가 이 숫자를 꺼내는 건 겁을 주려는 게 아닙니다. 정반대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같은 방향으로 힘들어한다면 그건 누구 하나가 유독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건 개인의 나약함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보내는 신호예요. 그러니 당신 혼자만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편리함의 역설이 바로 여기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편해지면서 정작 행복의 스위치들을 하나씩 잃어왔거든요. 배달과 서비스에 기대다 보니 내가 직접 고르고 정하는 예. 그러니까 자율성이 줄었습니다. 정해진 메뉴판 안에서만 선택하게 된 거죠. 그뿐인가요? 아파트 놀이터는 텅 비어갑니다. 멀리 미국에서는 아이들이 부모 손을 벗어나 자유롭게 노는 시간이 하루 15분도 채 안 된다는 조사까지 나왔죠.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가며 눈 맞추고 인사하던 그 약한 연결마저 일상에서 빠져나간 거예요. 편해진 만큼 행복을 켜던 작은 스위치들이 소리 없이 꺼져온 셈입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사회 전체의 시선은 제가 오늘 당장 바꿀 수 없어도 내 손에 쥔 스위치는 지금 바로 켤 수 있다는 거예요. 처방은 세 가지로 아주 단순합니다. 첫째, 오늘 하루에 작은 즐거움 앞정을 딱 하나만 깔아두세요. 좋아하는 커피 한 잔이든 햇빛 드는 자리든 좋습니다. 둘째, 오늘 스칠 누군가에게 1초짜리 인사 한 번을 건네보세요. 셋째, 내가 가장 기분 좋았던 순간을 떠올려보고 자율성과 유능감과 연결감 중에 나에게 어떤 게 가장 중요한지를 알아두는 겁니다. 세상은 못 바꿔도 내 행복 스위치가 어디 있는지는 오늘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켜는데 거창한 결심 같은 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짚어본 건 결국 하나입니다. 행복은 독한 의지로 켜는 게 아니라 작고 잦은 즐거움의 빈도와 스쳐가는 약한 연결로 켜진다는 것. 그동안 마음을 100번 다잡아도 그때뿐이었던 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켜야 할 스위치를 엉뚱한 데서 찾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러니 행복하지 못했던 건 당신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딱 2가지만 손에 쥐고 가셨으면 합니다. 하나, 오늘 당신을 1초라도 기분 좋게 한 순간을 떠올려 한 줄만 적어보기. 둘, 내일 마주칠 한 사람에게 밝게 인사 한번 건네보기. 거창할 것 없어요. 그 작은 압정 하나가 오늘 당신이 켜는 첫 스위치니까요. 이렇게 나를 자책 대신 이해하는 이야기를 앞으로도 계속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당신의 그 첫 스위치, 조용히 응원하겠습니다.